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경제TV에서 지금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해외 선물 기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함지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익을 말하다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 현재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소가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내가 이 주식을 정말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좀 이제 살벌하게 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좀 침착하게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현재 글로벌 경제랑 그 다음에 전반적인 지수를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갈 종목들은 그래도 갑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아무리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갈 종목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갈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지 한번 좀 볼 거고요. 오늘은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기술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분석한 그 다음에 좋은 주식들을 선별하는 방법, 그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보시기에 정말 적정한 굉장히 좀 저가로 나와 있는 주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현재 보고 계신 차트가 지금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현재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약간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연일 계속 신고가를 만들면서 3,000포인트를 넘었다가 현재로서는 지금 계속 이제 보합을 하고 있는데 상승형 보합을 하고 있는데 자, 코스피가 여러분들 전에는 보시겠지만 그 주황 색깔이 뭐냐면 주황 색깔 라인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국채 금리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서 그래서 주가가 이제 힘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자, 원래 여러분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빠진다? 그거는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원래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국채 금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해당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너무 우세하게 되면 시장이 건강한 상승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도 일반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건 똑같죠.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지금 이 올라가는 각도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거 좀 색깔을 제가 조금 진하게 바꿔보도록 할 건데 각도가 여기서는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도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주가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그때는 정말 이 시장이 건강하구나. 뭐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그리고 낙관적인 그런 전망과 분석과 더불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갔던 반면에 현재로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졌죠. 여기서부터는, 그죠? 지금 정권은 거의 한 30도 정도의 각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한 60도 정도의 각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일 겁니다. 자,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유는, 그죠?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충분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죠? 들기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건데 금리가 여러분들 올라가면 여러분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자산이죠, 그죠? 안전자산인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일정 부분 올라갈 때까지는 괜찮은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죠? 국가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죠? 보증 수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조금 이제 돈을 많이 굴리는 투자자들은, 그죠? 굳이 위험한 주가 지수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주식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 일정 부분 수익을 낸 상황에서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제 회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약간 조정을 주고 있는데 자, 코스피가 여러분들 무조건 떨어진다고 해서, 그죠? 좋은 종목도 빠지고 나쁜 종목은 더 빠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사실은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여러분들이 찬스를 잡았다. 왜냐하면
주가가 여러분들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죠?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다시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 약간 조정을 주고 있는 조정 국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투매가 이루어집니다. 코스피가 떨어지면. 왜냐하면 내가 이제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패닉셀을 연상케 하는 그런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현상이 바로 있는데 루머에 여러분들 사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뉴스에 팔고 루머에 여러분들이 주워 담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시 반등이 나오려면 일단은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각도가 조금은 내려와 줘야 코스피가 저점에서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간단하게 한번 좀 분석을 해보자면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2,780포인트 정도 여기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최소 한 50% 정도 비중을 두고 잡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더 떨어진다. 이 밑에까지 떨어질 거는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운데 만약에 2,400포인트까지 가까워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거의 전 재산을 다 가져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내려오기 힘든 자리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까지 뭐 떨어지긴 좀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2,780 정도가 건강한 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여기서 한번 계속 이제 보합을 할 겁니다. 상승 보합. 그러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단 여러분들 비중을 한 30%에서 50% 정도를 잡으셔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채금리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지금 뉴스에서 보고 있는 게 1.6%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국채금리가 1.6%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1.6%. 자, 근데 아직까지는 1.6%를 건드렸는데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간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국채금리가 여기서 뚫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이제 주가가 더 많이 빠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천장을 만들고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제 주가는 다시 한번 새로운 반등을 준비할 충분한 그런 좋은 자리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일단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국채금리가 1.6%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거에 뭐였기 때문에 자, 과거의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지지선이었습니다. 자, 과거의 지지선이었는데 여기를 지금 강력한 지지선을 저항선으로 만들고 다시 한번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거고 아마 기술적으로 하락이 좀 나올 거지만 여기서 펀더멘털적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를 여러분들 중요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종목 보고 이제 개별 종목 여러분들이 주워 담아야 될 종목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주가 지수죠. 자, 나스닥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아니면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도 다 광범위하게 그죠? 미국의 뉴욕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나스닥이 반등이 나와야 그죠? 나스닥의 반등이 나와야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스닥을 좀 볼 건데 나스닥이 지금 12,385포인트 정도 위치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떨어지기 좀 힘든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드는 게 뭐냐면 일단은 여기 과거에 강력한 저항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강력한 저항 매물대. 그래서 여기를 강력하게 한번 뚫고 돌파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뭘 만들었냐면 새로운 눌림목 그리고 지지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더 이상 떨어지기는 좀 힘든 그런 자리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밀어 올렸다가 지금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일정 부분 반락이 나왔던 모습이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12,386포인트가 굉장히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를 일단 피보나치 느낌으로 해서 피보나치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피보나치를 비율을 통해서 한번 얼마나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피보나치. 자,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여기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지웠다가 이렇게 위로 설명을 좀 보여드릴 건데 잠깐만요. 이걸 좀 지워볼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조정 구간이 0.618 정도가 굉장히 황금 비율, 그죠? 일반적으로 올라갔을 때 0.38이라든가 아니면 0.618 아니면 0.5 정도가 굉장히 이상적인 조정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0.618 정도 라인까지 일단 왔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올라갔다가 23.6포인트 그 다음에 38.2포인트를 일단 깼죠. 여기를 한번 조정을 줬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가 굉장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가장 강력한 그런 지지선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한다면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상원 통과 그다음에 하원 통과를 하게 돼서 경기 부양책, 그죠? 1조 달러 부양의 부양책, 1조 달러 규모의 그런 부양책이 만약에 미국을 통해서 타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이제 반드시 금리를 조금 떨어뜨릴 거고 위험 자산 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돈이 크게 한번 몰릴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저가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현재 0.618 정도로 해서 황금 비율로 딱 지금 맞춰져서 형성이 되어 있다. 주가가. 그래서 이 자리부터는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파란 색깔 여기 추세선 보이죠? 파란 색깔 저가 추세선. 그죠? 여기를 만약에 이제 하락으로 무너뜨리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이제 투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투매가 나올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 저점까지 그러니까 10,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이제 일정 부분 다시 크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밑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굉장히 좀 매물대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금 저가 반등을 위해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는 아마 보합을 할 겁니다.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 보합을 하고 다시 이렇게 크게 한번 큰 상승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조금 이제 그려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이상 추가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급락이 나오느냐는 뭘로 결정될 거냐면은 자, 시장이 현재 금리가 너무 비싸다, 그죠? 비싸다고 인식이 되면 다시 한번 위험 자산으로 주가가 몰리게 되면서 크게 반등이 나올 거고 현재 금리는 싸지 않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주가는 이제 이 밑에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큰 전망을 좀 알려드렸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펀더멘탈적인 걸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스닥 코스피 지금 우리 국채 금리.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요 밑에 자리까지 지금 떨어지면 굉장히 좀 저가에서 주워 담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아요.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무조건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주워 담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저가 반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스닥이 저가 반등이 만약에 완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2,976포인트 여기가 이제 큰 지지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국채 금리가 금리가 너무 비싸.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지는 시그널이 보이게 되면 주가는 좀 큰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가 큰 반등이 나오기 전에 갈 만한 주식들을 저점에서 한번 잡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여러 종목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 종목은 형지 엘리트라는 종목입니다. 형지 엘리트. 자, 엘리트 교복 아시죠, 여러분들? 자, 형지 엘리트라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